네, 안녕하세요. 금정구 뇌주치 뇌알람 김정민 원장입니다. 더운 날씨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장마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 제가 뇌졸중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가 어떠한 신경학적 증상이 생겼을 때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빨리 대학병원을 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빨리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조금 지켜봐도 되느냐, 또는 근처에 신경과라든지 2차 병원이라든지 의원급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가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경색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뇌혈관이 피를 공급하는 뇌 조직의 괴사 또는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증상의 집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원인과 또 그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가 아파요, 충수돌기염이 있어요, 장염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증상의 그 바운더리가 벗어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뇌졸중, 뇌경색이라는 거는 정말로 다양한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이 집합되어 있는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전문가들도 쉽지가 않고, 특히 이제 일반인 분들은 사실상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응급실을 가라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무조건 모든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제 100%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응급실에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런 뇌혈관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뇌혈관 중재술, 예를 들어서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또는 혈전 제거술을 한다든지 같은 그런 물리적인 시술에 대해서 조금씩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시간적인 기준이 6시간에서 이제 12시간, 심지어는 24시간까지도 연구들이 유효하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골든 타임에 대한 기준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4.5시간, 우리가 4.5시간이 골든타임이다,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6시간, 12시간, 심지어는 24시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특히 신경과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그 신경과 의사와 상담한 뒤에, 진료본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4시간이 지난 이런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떠한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게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서 반신마비가 정말로 심해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할 정도다, 부음장애, 복시 같은 것들이 24시간 이상 지속이 됐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 보호자분이 이제 나이 많으신 환자분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여건적인 이유로 발견을 늦게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급성적으로 발생했을 때 24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뇌혈관의 중재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는 빨리 그런 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벼운 뇌경색의 증상들, 예를 들어서 위압감이 조금 있어요, 또는 말이 약간 어눌해요, 입이 잘 안 움직여요 같은 그런 가벼운 증상들만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응급실을 가거나 대학병원을 가서 시술 준비를 하는 것도 약간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신경과 병원을 가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런 뇌혈관 질환들, 특히 뇌경색의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혈관 중재술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급성적이고 그리고 또 증상이 심할 경우에 MRI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중지해술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그런 제한적인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결국은 이제 약물 치료로 넘어가게 돼요. 약물 치료도 단계가 있습니다. 급성기에 쓰는 약물과 그리고 또 급성기에 시행을 하는 여러 가지 혈압 조절들 등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급성기가 넘어가면서 바뀌는 그런 치료법, 유지요법들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신경과 병원 또는 이제 신경과 의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가장 중요한 건 초기 평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초기 평가는 24시간이 지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성기라 할지라도 2차 병원에서 MRI 같은 영상 기법이 가능한 신경과가 있는 병원에서는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복잡한 뇌졸중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 인지를 하고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초기 평가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고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또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을 보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